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심화과정 바로 도시개발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기본서 149페이지인데 페이지 표시는 없어요. 149페이지 보면 아마 도시개발법 체계도 해가지고 하나의 사진이 나올 겁니다. 일단 거기 있는 걸 먼저 보자. 제일 먼저 보면 자, 여기 도시개발법은 어디부터 출발합니까? 도시개발법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도시를 개발하는 거와 관련된 법 이 말이죠. 도시를 개발하는 것과 관련된 법입니다. 자,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죠? 어디다가 도시를 개발하려면 여기다 우리 신도시라는 걸 한번 개발해보자. 그러면 일단 뭐부터 지정해야 됩니까? 도시개발구역이라는 걸 먼저 지정해 놓고 그 안에서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걸 시행합니다. 따라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그 안에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죠. 근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아무 데 나가서 막 팍팍 지정하는 거 아닙니다.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될까요? 자, 여기다가 한번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 볼까? 그러면 여기를 어떤 식으로 개발하면 좋을 것인지 한번 먼저 그림을 그려봅니다. 청사진이라고 하죠. 그걸 한번 딱 세워봅니다. 그랬더니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도시를 개발하면 참 보시기에 좋았더라, 괜찮더라, 마음에 든다. 그러면 거기를 도시개발구로 지정해야 되겠죠. 따라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하는 그 대상 지역에 먼저 청사진을 그려본다. 어떻게 개발하면 좋을 것인지 먼저 청사진을 그려보는데 이걸 뭐라고 한다? 도시개발 사업의 계획 이렇게 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의 계획이라고 하고 이걸 줄여서 무슨 계획을 한다? 이하 개발 계획을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일 먼저 할 일은 뭘 한다? 바로 이 도시개발 사업의 계획, 바로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여기를 어떤 식으로 개발하면 좋을 건지 이 청사진을 먼저 여기다 그려놓고 이렇게 해놓고 이걸 봤더니 참 마음에 들더라. 이렇게 개발하면 좋겠더라. 그러면 거기다 계획을 수립하는 그 계획을 개발 계획을 수립해놓고 그 계획에 맞으면 마음에 들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은 뭘 한다? 그 다음에 바로 도시개발 구역의 지정에 관한 문제. 그래서 먼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그 안에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다라는 얘기죠. 자, 이제 여기를 도시개발구로 지정했으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누가 그런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건지 사업 시행자를 지정해야 되겠죠. 따라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지정권자가 거기다 뭐 한다? 누가 사업을 시행할 건지 시행자 지정이라는 걸 해야 되겠죠. 그럼 시행자가 누가 있느냐? 시행자와 관련된 내용들이 쫙 살펴봐야 됩니다. 자, 이제 시행자가 정해지면 시행자가 할 일이 뭘까? 자기가 사업 시행자로서 어떤 식으로 개발하면 좋을 건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때 사업 시행자가 수립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무슨 계획을 한다? 그걸 실시계획이라고 표현하죠. 따라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어떤 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건지 구체적인 계획,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그걸 가지고 지정권자한테 가져가서 인가받고 지정권자가 그 사실을 고시하면 실시계획을 고시하면 이제 실시계획대로 사업에 들어가면 되죠. 잠깐 다만 실시계획대로 사업 들어가기 전에 할 일이 하나 있어요. 뭐죠? 사업을 시행하는 걸 제대로 하는지 그 시행자의 사업을 감독하는 공사 감리와 관련된 감리자를 지정해야 되는데 이 감리에 관해서는 시험 문제에서 한 번도 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건 빼버리자. 우리 내용은 기본세는 들어있지만 아직 시험 문제가 한 번도 안 났으니까 그건 일단 빼고 그 다음에 뭐하죠? 이제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려 했더니 사업을 시행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에는 어떤 방식이 있더냐? 라고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본다. 첫 번째는 무슨 방식이 있죠?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거. 즉 보상비 주고 그 땅들을 취득한 후에 강제로 취득하죠. 보상비 주고 강제로 취득해서 그걸 개발해가지고 다시 일반인들한테 분양하는 그런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게 있고 방식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종전에 있던 토지 소유자에게 그 지역을 새로 개발해가지고 종전에 있던 소유자에게 새로운 땅으로 바꿔주는 거. 그걸 무슨 방식을 한다? 환지 방식을 한다. 이렇게 크게 보면 이렇게 두 가지 사업 시행 방식이 있다라는 거. 그때 수용 사용 방식을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것이고 환지 방식을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건지 그 내용들이 주르륵 이어져 나올 것이다. 이렇게 크게 보면 나눠지겠죠. 자, 이게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기가 뭐겠죠?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 데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 도시 개발하려면 신도시를 만드니까 돈 많이 들어가죠. 그때 도시를 개발하는 데 관련된 채권을 발행하는 게 있는데 그때 마지막으로 뭐 하겠다? 도시
개발 채권이라는 게 있단다. 자,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그중에 첫 번째가 뭐죠? 도시개발 사업계획. 이때 개발계획과 여기 있는 실시계획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개발계획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는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을 지정하는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면서 여기를 어떤 식으로 개발하면 좋을 건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청사진을 그려낸 겁니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는 지정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개발하면 좋겠다? 자기의 희망상 그걸 그림으로 그려낸 것, 그것이 개발계획이 되는 것이고, 여기 있는 실시계획은 그게 아니고 이제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여기를 어떤 식으로 개발하면 좋을 건지 사업을 시작한 구체적인 계획이 바로 실시계획입니다. 따라서 개발계획은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수립하는 계획이고, 반면에 실시계획은 사업시행자가 작성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기억하셔야 되고, 따라서 이 개발계획은 뜬구름 잡는 희망사항입니다. 장차 여기를 이렇게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이지 정말로 그렇게 될런지는 아직은 정해진 건 아닙니다. 반면에 여기 있는 실시계획은 사업시행자가 진짜로 사업을 시행했다는 구체적인 계획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그렇게 구분해서 일단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만 일단 정리하고 이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150페이지에 그 용어 정의가 나오는데 읽어보는 정도로 하시면 될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153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개발계획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개발계획 수립권자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계획, 도시개발 사업계획, 개발계획은 누가 수립한다? 첫 번째 수립권자. 당연히 누가 수립합니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구역 지정권자가 지가 어떤 식으로 개발하면 좋을 건지 계획을 자기가 수립한다. 두 번째 수립 시기. 원래는 언제 수립해야 되죠? 원칙이야. 원칙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무슨 말이죠? 도시개발구역을 여기다 지정하려면 먼저 뭐부터 한다? 개발계획부터 수립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구역을 지정할 때 개발계획도 같이 고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구역을 지정할 때는 이미 뭐가 돼 있다는 얘기야? 개발계획이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역을 지정하려면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개발계획이 먼저라는 뜻입니다.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어떤 얘기죠? 선 뭐부터 해놓고 도시개발구역부터 지정해놓고 선구역 지정 후 나중에 뭐 한다? 개발계획을 나중에 수립하는 경우도 있더라. 선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 이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찰나죠? 공자생 외국삼이라는 몇 가지 요소가 있으면 6가지 요소가 있으면 공자생 외국삼 이렇게 오셔. 그러면 6가지 있으면 먼저 구역부터 지정해 놓고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예, 수립식이죠. 자, 그런데 세 번째 개발계획을 뭐 하는 거 있다? 공모하는 거 있습니다. 공모가 뭐죠? 공개 모집한다 이 말이죠. 개발계획을 사람들한테 갖다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여기를 도시개발구로 지정해서 한번 도시를 개발하고 싶은데 거기를 어떤 식으로 개발하면 좋겠는지 바로 개발계획이죠. 어떻게 개발하면 좋겠는지 그 개발계획 좀 여러분들이 한번 수립해서 갖고 와 보십시오. 이 지정권자가 얘기하는 거야. 지정권자가 자기들이 그 내용을 보고 마음에 들으면 그걸 개발계획에 반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대신 그렇게 가지고 오신 분이 사업시행자 자격을 갖추신 분이 가지고 왔다면 그분을 뭐로 지정해 주겠다? 사업시행자로 우선 지정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네가 그렇게 개발했다는 계획을 갖고 왔는데 그 계획이 마음에 들거든. 그럼 네가 그렇게 개발해봐. 너를 시행자로 지정해 줄게. 우선권을 주겠다라는 거. 그것이 핵심이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때 개발계획을 공모할 때 공모하는 기간은 적어도 의무기간은 90일 이상으로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사람들에게 여기다 이렇게 어떻게 개발하면 좋겠는지 한번 개발계획을 가지고 와라 하려면 그분들이 그 계획을 수립하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그 의무기간은 90일 이상으로 한다는 거. 그 정도가 핵심이죠. 자, 그 밑에 무슨 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만, 환지 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만, 이거 중요해. 환지 방식으로 시행에서만 그때는 뭐가 필요하단다? 동의요건을 필요합니다. 왜 그러죠? 환지 방식이라는 건 뭐라 그랬죠? 새로운 땅으로 바꿔주는 방식. 종전의 토지를 개발해가지고 종전의 토지 소유자들에게 새로운 땅으로 바꿔주는 거. 자, 그때 뭐에 대해서, 이 개발계획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으랍니다. 왜 그러죠? 어차피 저 땅 누구 겁니까? 종전의 토지 소유자들의 땅. 그거 새로 개발하면 누가 가질 땅입니까? 종전의 토지 소유자들이.
따라서 어떻게 개발될 건지를 그 사람들은 알아야 될 권리가 있다 없다? 당연히 있는 거죠. 아니 내 땅인데 내 땅이 장차 어떻게 개발해서 나한테 주겠는지 내가 그걸 알아야 될 권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그 개발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그분들의 동의를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얼마큼 받아야 되죠?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라. 면삼 총 2의 동의를 받아라.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면삼 총 2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다만 누가 사업 시행자랍니까? 국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시행자라면 국가나 지방자치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그때는 저런 동의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안 받아도 된다라는 이런 싸가지 없는 규정이 있다 그랬습니다. 아니 어차피 우리 땅인데 환지 방식은 새로 바꿔서 나한테 준다고 그랬잖아. 우리들 땅인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한다고 어떻게 만들어줄 건지 니들은 몰라도 된다? 동의가 필요 없다는 얘기는 니들 몰라도 된다 이 소리잖아. 이런 싸가지 없는 법이 있더라라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때 동의자 수 산정법하고 그 밑에 나와 있죠. 자, 그 동의자 수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가끔 시험 문제 나요. 그거는 조합 설립 인가박견 동의 요건하고 거의 비슷한데 어쨌든 거기 있는 내용도 가끔 시험 문제는 난다.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는 정도로 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조합의 경우 이건 아직 시험 문제 한 번도 안 났으니까 그건 일단 넘어가자. 그러니까 누가 하는 게 아니라 이 면삼총이 동의 받는 게 아니고 조합이 사업을 시행할 때는 나중에 조합원들의 면삼총이 동의 받아서 제출하면 이 토지 소유자 면삼총이 동의 받은 것으로 본다. 예, 조합이 사업을 시행할 때는 조합원들 동의 받으래요. 조합은 면삼총이 동의 받으면 이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 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그런 요건이 있더라. 자, 밑에 개발계획 수립 기준 하고 되어 있죠. 저 수립 기준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가 있죠? 이때 수립할 때 지정한 수립 기준, 도시개발으로 지정하는 면적의 규모가 얼마나 된단다? 면적이 좀 크다는 얘기입니다. 얼마입니까? 면적이 먼저 나오는 건 광역도시계획 등의 부합 의무라고 되어 있죠. 자, 어디에? 이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이 해당 지역에 이미 뭐가 수립되어 있다?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긴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더라. 자, 여기가 어딘데? 서울특별시랍니다. 서울특별시에다 신도시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이미 서울특별시에 뭐가 수립되어 있다?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그때 서울특별시의 강서구 마곡지구 그 마곡지구에다가 개발계획을 수립하자 할 때는 이 개발계획은 이미 서울특별시에 수립되어 있는 광역도시나 도시군 기본계획에 들어맞도록 수립해야 된다는 것.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때 지정하는 구역의 면적이 무려 330만 제곱미터 이상 된다. 면적이 크다 이 소리죠. 그때는 뭐가 필요하다? 주거, 생산, 교육, 유통, 의료 등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자, 면적이 엄청나게 크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면적이 330만 이상 제곱미터 이상이니까 100만 평 이상이죠. 그러면 아파트 단지는 여기다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저기 한참 떨어져서 지어놨습니다. 그럼 초등학교를 저기다 줘놓으면 애들이 여기서 저까지 가려면 거리가 멀으면 그 아침에 애들 그 차량도 많은데 교통사고 날 수 있죠. 그 거리가 너무 멀으면 심각해지잖아. 따라서 주거 기능과 교육 기능이 서로 거리가 너무 멀어버리면 이건 문제가 되니까 이렇게 면적이 넓을수록 주거, 생산, 교육, 유통, 의학 등의 각종 이런 기능이 뭐하도록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기준이 얼마일 때? 330만 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한다. 그런 말. 자, 다음 페이지.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수립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갈까? 이제 수립 내용 하고 들어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사실은 거의 30가지 가까이가 들어있습니다. 되게 많아요. 쭉 들어보면 법률에서 규정한 거, 대통령에서 규정한 거, 국토교통부로 정한 것까지 보면 전부 다 한 30가지 정도가 쫙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중에 중요한 게 뭐더냐? 첫째, 요 개발계획에는 뭐가 들어있지 않다? 지구 단위 계획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들이 쭉 들어가는데 그 중에 무슨 계획? 지구 단위 계획은 여기 들어있지 않다라는 것. 그럼 지구 단위 계획은 어디 들어있을까? 요거 시행자가 작성하는 구체적인 계획. 바로 요 실시계획 속에 지구 단위 계획이 포함되지. 이 지정권자가 수립하는 뜬구름 잡는 청사진 개발 계획에는 지구 단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구 단위 계획은요.
뜬구름 잡는 청사진이 아니에요. 앞으로 그렇게 지구단위계획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이 아니고 정말로 그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그 지구단위계획대로 개발하라 그랬으니까 지구단위계획은 구체적인 실천 계획의 성격을 갖습니다. 따라서 뜬구름 잡는 계획인 개발계획 속에는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집어넣을 수 없고 구체적인 실천 계획인 실시계획 속에 여기다가 바로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 그렇게 일단 첫 번째 기억하고 두 번째가 거기 열거되어 있는 13번부터 16번에 관한 내용. 거기 13, 14, 15, 16가 있죠. 그래서 13번이 뭐에 관한 거죠?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다가 거기다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경우에 그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부담 계획 이런 것들은 먼저 뭐부터 해놓고 도시개발구역을 먼저 지정해 놓고 나중에 개발계획에 나중에 포함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처음에 수립하는 개발계획에는 요 내용은 빼란 얘기입니다. 그래 놓고 나중에 구역이 지정되면 그 이후에 그 빠졌던 내용을 그때 추가적으로 포함시켜도 된다. 이것이 바로 13, 14, 15, 16인데 이거 어떻게 한다 그랬죠? 박수치자 임수나 해서 박수임순이라고 썼죠. 도시개발 밖의 지역에다 기반 설치한다. 근데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하는 내용들. 그때 임대주택 건설해가는 것. 네 번째 순환개발 등 단계적 사업 추진 계획. 여기 들었을 때 그럼 박수임순 해서 네 가지 박수치자 임수나 해가지고 박기비 수토세 임세주 순단사 머리자들만 그렇게 해보라 그래서 박수치자 임수나 박수임순 네 가지가 있고 그중에 박은 박기비 수는 수토세 임은 임세주 단은 수는 순단사 그래서 박수임순 이렇게 네 가지를 정리를 해두라 그랬었습니다. 그거는 구역을 먼저 지정해 놓고 나중에 개발계획 포함시켜도 되는 사유들 아셨죠? 여기까지만 정리하고 마지막 개발계획 수립한 걸 개발계획 뭐 할 수 있다? 변경할 수 있습니다. 누가 변경할 수 있죠? 수립했던 구역 지정권자가 직접 변경해도 좋고 아니면 일정한 자들의 요청을 받아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누구의 요청을 받을 수 있죠? 첫째는 중앙행정위원회 장들의 요청을 받아서 두 번째는 거기 있는 시도사에게 그 도시개발 규정을 요청할 수 있는 시장군수 구청장들의 요청을 받아서 세 번째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요청을 받아서 세 사람의 요청을 받아서도 그때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지정권자가 직접 변경할 수도 있고 세 명의 요청을 받아서 변경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뭐가 하는 거 개발계획과 관련된 내용들 전부 정리가 끝났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자 이렇게 되죠. 그럼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면 160페이지. 그럼 제일 먼저 뭐가 나오죠? 지정과 관련된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 관련자라고 일단은 표현하자. 그래놓고 지정 관련자는 또 몇 명 있죠? 3명 있습니다. 첫째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지정권자가 있을 것이고 지정권자한테 구역 지정 좀 해주세요라고 지정을 요청하는 지정 요청자도 있고요. 그 요청자들에게 지정을 제안하는 지정 제안자도 있더라. 이렇게 크게 보면 지정과 관련돼서는 세 사람이 나와요. 지정권자, 지정 요청자, 지정 제안자. 그중에 원칙은 누가 정하죠? 중간 대빵들입니다. 바로 시도지사들. 시도지사들이 도시개발을 지정하는 게 원칙이죠. 다만 대도시에서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게 아니고 대도시에서는 그 대도시 시장이 자기가 직접 지정한다. 그래서 원칙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 예외적으로 최고대빵인 국장이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도 있다. 누가 직접 지정한다? 국토교통장이 직접 지정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어떤 경우죠? 중국공 긴급협의 이렇게 해보라 그랬죠. 중국공산당과 긴급히 협의하라. 머리자만 따서. 그래서 순서를 2번하고 1번을 순서를 바꾸라 그랬죠. 그래서 중앙행정위원회장이 요청하는 경우, 국가가 실시하는 경우, 그다음에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그다음에 중국공 긴급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히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다음에 협의. 원래는 둘 이상의 시도나 대도시에 걸쳐서 지정할 때는 시도사나 대도시장 지도끼리 협의해서 지정할 자를 정하는데 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누가 직접 지정할 수 있다? 국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협의. 그죠? 그래서 중국공 긴급 협의. 그래서 국토교통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중국 공산당과 긴급히 협의할 것. 이렇게 말했죠. 국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면 중국 공산당과 긴급히 협의할 것. 중국공 긴급협의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시험 문제 아주 출제가 잘 되는 거죠. 두 번째 지정 요청자. 원래는 누가 요청하죠? 중앙행정기관의 장들이 누구한테? 국장한테 직접 지정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누구도 있단다? 시장군수 구청장들이 자기의 위에 있는 시도사에게 여기다 지정 좀 해주세요. 지정권자인 시도사한테 밑에 있는 시장수 구청장들이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두 가지가 있다. 그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는 지정 제한자. 이때 지정 제한자는 둘로 갈라져요. 보통. 자, 원칙은 누구를 제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 시행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이 자기가 사업 시행자 되고 싶으면 그 시장군수 구청장, 특도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가가지고 여기다 도시개발 좀 지정해 주세요라고 지정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때 누가 한단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제외됩니다. 그중에 시험 문제 났던 게 조합은 지정을 제한할 수 없다. 왜 그럴까요? 도시개발구역이 먼저 지정되고 나서 그 안에 있는 토지수자들이 조합 설립을 신청하고 조합 설립을 추진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아직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기 전에는 조합은 설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합은 지정을 제한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아직 조합이 설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충학서 속에다 쭉 써놨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누가 또 제한할 수 있다 그랬죠? 공공기관의 장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정부 출연기관이 30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때는 구역 지정을 누구한테 할 수 있단다? 그때는 직접 국장에게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국장한테 제한하는 겁니다. 그때 둘 이상의 구역에 걸치되는 가장 면적이 큰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제안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작년에 시험 문제 냈었죠. 민간 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할 때만, 민간 시행자들이 사업을 시행할 때만 그때는 그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민간 시행자들이 여기다 도시개발구역 좀 지정해 주라고 제안하려면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될 것. 그래서 최근에 시험 문제 났던 겁니다. 그래서 민간 시행자들만 구역 지정을 제한하고 싶으면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 그때 지정 제한을 받은 특도 시장군수 구청장이나 국토교통장관 이자들이 지정 제한을 받았잖아. 그럼 이거 여러분들 의도대로 다 지정해 줄까 말까? 그 제안 들은 내용 검토해가지고 결과 통보해 줘야 되겠죠? 며칠까지 해줍니까? 1개월 이내에 제한장에 통보되는데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1개월을 다시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1개월 플러스 1개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때 제안자들과 협의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거는 우리 도시군 관리계 2반 제안이 있었죠? 그거하고 비슷한 내용이야. 하여튼 비용 부담이라는 걸 협의해서 할 수 있다. 그것까지. 자, 이게 첫 번째 지정과 관련된 사람들. 두 번째 지정 대상 지역. 어디다 지정할래? 지정 대상 지역인데 그중에 첫 번째가 뭐다? 지정 규모입니다. 용도 지역에 따라서 너무 작게 지정하지 말래요. 용도 지역에 따라서 너무 작게 지정하지 말래. 최소한 도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도시지역 안에서는 얼마일까? 원래는 1만 제곱미터입니다. 도시지역 안에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같은 그런 용도지역에서는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하려면 원칙적으로 그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은 되도록 해야 되죠. 다만 무슨 지역만은? 공업지역만은 아무래도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 거거든. 그럼 1만 제곱미터라는 개념을 한번 머릿속에 넣어봐. 1만 제곱미터가 얼마죠? 가로 곱하기 세로가 100m 곱하기 100m입니다. 이쪽으로 100m 가고 이쪽으로 100m 가서 네모 딱 치면 이게 100 곱하기 100은 얼마죠? 만이잖아. 그게 1만 제곱미터. 그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1만 제곱미터라고 해봤자 이쪽으로 100m, 이쪽으로 100m 네모 친 것이 1만 제곱미터라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는 공장 하나만 줘도 1만 제곱미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업지역에서는 1만 제곱미터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얼마나 하자? 3만 제곱미터 이상을 하자. 자, 도시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1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도시개발을 지정할 수 있는데 단 공업지역에서는 3만 제곱미터 이상이 돼야지만 도시개발을 지정할 수 있다. 그게 중요한 거고요. 반면에
옆 페이지 보면 보전 녹지 지역에서는 도시개발 증할 수 없다. 맨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써 있죠. 예, 보전 녹지 지역은 도시지역 안에서는 개발할 수 없는 땅으로 보자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보전 녹지 지역, 도시지역 안에 있는 보전 녹지 지역 안에서는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개발하지 말자 이 뜻이죠. 그럼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는 규모가 얼마일까? 원칙은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됩니다. 즉 도시지역 외 그랬으니까 어디를 말하죠? 관농자,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여기서는 원칙적으로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되죠. 이게 신도시 개념의 성격을 갖는 겁니다. 따라서 도시지역 안에서는 신도시라기보다는 전비사업 성격이 더 강하고요. 도시지역 외 지역엔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그때는 면적이 적어도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원칙인데 따라서 관리지역, 농림지역 이런 데다 도시개발지역을 하면 원칙적으로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데 예외 10만 제곱미터 이상만 돼도 되는 경우가 있더라. 자, 도시지역 외 지역인데 왜 10만일까? 거기다 뭘 짓답니까?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데 예, 도시지역 외 지역에도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짓겠답니다. 근데 그때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이 포함됐는데 그때 그와 관련돼서 초등학교 용지를 여기다 지들이 확보하고 아파트만 짓는 게 아니고 아파트나 연립주택만 짓는 게 아니야. 아파트 연립주택만 짓는 게 아니고 거기다 일부 땅을 초등학교 용지로 기부 체납하겠다 이겁니다.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하고 관할교육청과 협의를 해야 되고 또 하나가 도로법상의 도로라든지 4차로 이상의 도로 같은 거 설치했다. 결국 두 가지를 하겠다는 얘기죠. 초등학교 지을 땅 확보하고 그 안에다 도로를 만들었단다. 그 두 가지를 했다면 이쁜 짓 했으니까 니들은 30만이 아니라 10만 년부터 이상만 돼도 도시지역 외 지역에다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슨 지역이랍니까? 이제 그 다음 건 말이 조금 어려워. 이건 그림을 한번 이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여기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우리 용도지역은 도관농자 이렇게 나눈다 그랬죠? 다시 또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나눴죠? 관리지역은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 이렇게 나눠진다 그랬었죠. 또 녹지지역은 무슨 녹지?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지역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 중에 보전녹지지역은 아까 도시개발으로 지정할 수 없다. 보전녹지지역은 지정 안 돼요. 그럼 빼라 그랬으니까. 그럼 나머지인데 그럼 이 중에 무슨 지역을 말한다?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지역, 외지역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결국 이렇게 해서 도시지역 중에서는 자연녹지하고 생산녹지죠. 그 다음에 나머지 관농자지역 하면 지금 말한 빨갛게 이렇게 테두리 친 이제 빗금치면 여기죠. 이렇게 빨갛게 빗금치는 이 지역에다가 뭘 하고 싶단다? 이 안에다 도시개발구역이라는 걸 지정하고 싶더라. 여기 자연환경 보전지역에다 도시개발을 지정하고 싶다. 농림지역에다 도시개발을 지정하고 싶다. 여기 생산녹지역에다 도시개발을 지정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도시개발을 지정하면 그냥 아무렇게 도시개발 지정해도 될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안에서는 조건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조건이죠? 잘 봐봐. 이 중에 주상공은 뭐 하는 지역?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원래부터 거긴 개발할 지역이야. 반면에 녹관농자 이렇게 말했었죠. 녹관농자 뭐 하는 지역이죠? 원칙 보전하고자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녹관농자는 개발 지역이 아니라 보전 지역이랍니다. 따라서 보전하는 지역을 함부로 도시개발하는 개발사업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보전하는 녹관농자 지역은 아무데나 함부로 도시개발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다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하고 싶으면 무슨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이 지역에 이미 뭐가 수립돼 있다?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다면 자 뭐라고?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 바로 장기계획이 수립돼 있고 그 계획에서 그 장기계획에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개발이 가능한 지역의 하나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야 된다. 따라서 여기 생산녹지지역에다가 도시개발을 지정하고 싶다. 농림지역 여기다 도시개발을 지정하고 싶다. 자연환경보전지역 여기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싶다면 여기에 각각 이미 뭐가 수립돼 있어야 되고 광역도시나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어야 하고 그 광역도시나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그 장기계획에서 여기는 장차 뭐 할 지역이다?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다. 장차 개발하려고 하는 지역이다 라고 그 장기계획에서 그렇게 돼 있을 때만 이런 데는 도시개발구로 지정할 수 있다. 따라서 녹지지역과
도시적 외적,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적 외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거기는 원래 보존하는 지역이니까 함부로 지정하지 말라.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거기에 이미 광역도시나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고 그 계획에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 하나요. 도시개발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말귀를 잘 새겨드려야 돼.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아직 이 지역에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적 외지역인 즉 이렇게 빨갛게 빛금치 이 안에 아직 광역도시나 도시군계 수립되어 있지 않다면 그러면 원칙적으로 뭐 해야 되죠? 도시개발 못해요. 아직 장기계획이 없으니까 개발하자는 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원래는 못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군데 용도지역만은 그래도 도시개발으로 정했답니다. 뭐가 수립되어 있지 않은데도 광역도시나 요 안에 광역도시나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더라도 그래도 이 중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몇 군데 있다? 두 군데 있더라. 어디에 됩니까? 첫 번째 자연녹지지역, 여기 두 번째 계획관리지역. 바로 요 두 군데입니다.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 요 두 군데는 원래부터 뭐 하는 지역이죠?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예, 이거는 어쨌든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은 원래는 보존하는 지역이지만 그래도 불가피하면 개발을 허용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니까 광역도시나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래도 여기는 도시개발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자연녹지, 계획관리지역. 이렇게 두 군데라는 거 아셨죠? 그게 163페이지 맨 밑에 나와 있는 그 2번과 관련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자, 다음 페이지. 적용 배제에 그러는데 그건 뭐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데 좀 전에 봤듯이 면적 규모가 얼마 이상이 되는지 여기 광역도시나 도심에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를 따져서 지정해야 되는데 그런 제한 없답니다. 몇 군데는 네 군데 지역은요. 그런 면적이 얼마 이상 돼야 되냐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않는다. 아까 뭐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이상, 뭐 10만 이상, 30만 이상 뭐 이런 거 있었잖아. 그런 면적 제한 받지 않고 도시개발을 정할 수 있다. 그런 게 무슨 지역일까? 네 군데. 취계지구 그랬죠. 술에 취해서 개같이 지랄하는 국장에서 취계지구 술에 취해서 개같이 지랄하는 국토교통을 정하는 뭐 한단다? 지멋대로 정한다. 면적 규모 제한도 받지 않고 저런 광역도시나 도시군계 수립 여부를 묻지 않고 지멋대로 도시개발을 정할 수 있는 것들. 다시 말하면 여기가 무슨 지역이랍니까? 자, 그림으로 그리면 여기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데 이게 무슨 지역이랍니까? 취락지구랍니다. 취락지구. 여기는 개발진인지구. 여기는 지구 단위계 구역. 여기는 국장이 지정한 지역. 이 네 군데는요. 여기를 뭐로 정한다는 얘기야? 각각 도시개발구역으로 정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를 각각 도시개발구역으로 정하려면 그때는 만약에 여기가 용도지역상 무슨 지역이라고 가정할까? 여기가 용도지역상 농림지역이라고 한다면 농림지역은 도시적 외지역이고 도시적 외에서는 원칙적으로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 돼야 되거든. 그러면 그 농림지역에 있는 취락지구, 개발진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국정지정지역 여기를 도시개발을 정할 때는 각각의 면적이 이게 최소한 30만 제곱미터 이상 됩니까? 그거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면적이 5만만 돼도 10만만 돼도 지정할 수 있지 꼭 30만 이상이 돼야지만 지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런 지역이 몇 군데 있다? 네 군데. 취계지구란 네 군데라는 것. 그것이 164페이지 중간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할 때 뭐 할 수 있단다? 분할할 수도 있고 결합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분할이라는 것. 하나의 구역을 둘로 나눈다는 의미고 결합이라는 건 서로 떨어져 있는 두 개의 구역을 하나의 도시개발 구역으로 보는 것. 그것을 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때 조건은 그때 분할하려면 각각 분할되는 면적은 최소 얼마 된다? 각각 1만 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된다. 한 번 시험 문제 났었어요. 도시개발구역을 분할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 분할을 하면 분할되는 각각의 면적이 최소 1만 제곱미터 이상 될 것. 두 번째, 결합개발은 서로 떨어져 있는 두 개의 구역을 하나로 보는 건데 그중에 하나의 면적은 원칙적으로 최소 1만 제곱미터 이상 돼야 돼. 그 두 개를 합쳐서 하나로 결합할 때 최소 하나의 면적은 최소한 1만 제곱미터 이상 돼야 된다라는 조건이 원칙이라는 거. 그리고 165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165페이지 맨 밑에 결합개발 방식에서의 통유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직 시험 문제에서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어. 다루지도 않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넘어가도록 합니다.
다음 페이지 지정 절차라고 돼 있죠. 이제 세 번째 지정과 관련된 건 여기까지가 지정 대상 지역과 관련된 내용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이제 세 번째가 뭐죠? 여기다가 세 번째 지정하는 절차. 그래서 지정하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될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지역에 기초조사부터 해야 될 겁니다. 기초조사하고 두 번째 주민들의 의견 청취했습니다.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 세 번째 옆 페이지 공청회를 개최하여 하는 경우도 있죠. 지정하는 구역의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 아니 10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지정하는 구역의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 된다면 그때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된다가 원칙이라는 거. 그리고 네 번째 관계 행정위원장들하고 협의하고 그다음부터 절차를 써요. 그다음 관계 행정위원장 협의하고 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친 후에 지정 고시하고 사람들한테 와서 봐라 공람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절차는 쭉 있는데 그중에 중요한 절차는요. 주민들의 의견 청취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데 누가 의견을 들을까? 원래 지정권자 중에 시도사, 대도시장이 있고 국장이 있었잖아. 그중에 국장하고 시도사들, 최고대빵과 중간대빵,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시도사인 중간대빵들은요. 자기들이 직접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습니다. 그럼 뭐하죠? 제일 쫄따구인 시장운수구청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합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필요한 소리 있죠? 그걸 쫄따구인 시장운수구청장한테 내려보내가지고 야, 니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걸 자기한테 올려라 라는 방식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때 어떤 식으로 의견을 듣죠? 그때 시장운수구청장들은 주민들의 의견 들을 때 166페이지 맨 밑에 있는 거야. 166페이지 맨 밑에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그렇게 주민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걸 공고를 하라 이겁니다. 그러고 10살 이상 일반인들에게 공람시켜야 된다. 공람은 와서 봐라 이 소리죠. 이게 10살 이상 공람시켜야 된다. 다만 지정하는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밖에 안 된다. 예,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10만 미만밖에 안 된대요. 작죠? 그때는 굳이 비싼 돈 들여서 일간신문에 공고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소식지 있었죠? 바로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공고하면 된다. 그때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게 아니고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다 공고하면 된다라는 또 주민들의 의견 청취와 관한 절차만 특히 위원회에서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절차가 왜 중요하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고라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럼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고하면 이제는 뭐가 확실한 겁니까? 사람들은 사실은 여기가 도시개발 사업을 할지 안 할지 긴가민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야 도시개발 하냐 안 하냐? 아직 잘 모르겠는데 그랬는데 뭐가 떴습니까?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이번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고귀한 의견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게 공고가 되는 게 바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고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주민들이 뭘 한다? 아 진짜 여기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서 도시개발 사업 하려고 하는구나. 그걸 눈치채는 게 바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고가 있는 이후부터 주민들은 여기가 개발될 거라는 걸 눈치챈다라고 정식적으로 알게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고가 났다는 얘기는 이제 여기가 개발될 거라는 걸 사람한테 알려준 거와 똑같은 효과다. 그럼 사람들이 아 여기 개발한다고 하고 가만히 있을까요? 지랄 발광들을 할까요? 표현이 좀 이상하나? 지랄 발광들을 하십니다. 왜 그러죠? 아니 가만히 있어봐. 우리 지역이 드디어 진짜 도시개발 지정한다네? 설마 그럴 거라고 했더니 저 공고 났잖아.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고 났잖아. 보니까 진짜 구역 지정하려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다잖아. 이제는 알았죠. 그럼 주민들이 그냥 아 이제 지정하는구나 하고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란 얘기입니다. 최대한 여기 있는 내 토지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거, 토지 가치를 올리는 거 이것이 지상 목표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러죠? 자, 수용 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된다면 내 땅값을 많이 받으려면 수용 방식은 보상비를 많이 받는 거죠? 그게 핵심이죠? 그러려면 그냥 나대주로 둬야 됩니까? 건물에도 지어놓고 살고 있는 척이라도 해야 됩니까? 살고 있는 척이라도 해야 보상비가 더 나오지 나대지는 보상비 얼마 안 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황무지가 있습니다. 그 황무지에다 주택은 지을 수 없어. 건축물은 지을 수 없어. 근데 뭐는 할 수 있다? 나무라도 심어가지고 가시오와표 나무라도 심어놓고 여기다 약용식물을 재배하고 있단다. 그러면 땅값 싸고 약용식물 재배하고 있는 것도 다 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토지 가치가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그 토지를 그냥 두고선 보상비를 받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거기서 어떤 형태로든 개발해가지고 보상비를 많이 받으려고 그런 식으로 몸부림을 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못하는 게 병신이지 하는 사람을 탓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런데 그거 하면 뭐합니까? 어차피 나중에 싹 까먹게 새로 개발할 거. 막대한 돈 낭비란 얘기입니다. 국가 낭비죠. 따라서 그 안에서 개발하지 못하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고만 놔도 그 이후부터 그 안에서 개발하게 하는 사람들은 뭐 받을 것? 허가받으라고 법에서 그렇게 명시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렇게 일단은 기억해 두도록 하죠. 자, 이제 넘어가서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의 효과. 대단히 중요하죠. 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 됐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개발로 지정된 이 지역은 원칙적으로 여기다, 자, 이제 요 네 군데 빼놓고 여기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지역이라 그랬죠? 여기는 농림지역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돼도 여기는 그대로 농림지역일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바뀐다는 걸 조심합니다. 뭐로 바뀌죠? 바로 도시지역으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왜 도시지역으로 되죠? 어차피 도시개발을 하게 되면 거기다 아파트 들어가야 돼요. 단독주택 들어가야 돼요. 상가 들어가야 돼요. 공장 들어가야 돼요. 녹지공원 조성해야 돼요. 그럼 각각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들어가는 지역이 돼야 됩니다. 그럼 주상공록 지역 들어가는 게 무슨 지역이다? 도시지역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도시지역이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거나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도 도시지역이라고 우리 국토법 용어정에서 나왔었습니다. 그 용어정이 다음에 바로 나왔었죠. 따라서 도시지역이란 인구와 산업의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이니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는 순간 여기는 장차 인구와 산업의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이니까 일찌감치 무슨 지역으로 보자? 도시지역이란 용도적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라고 돼 있죠. 자, 원래는 무슨 지역인데 여기가 다 농림지역인데 그중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이 지역은 더 이상 농림지역이 아니라 도시지역이란 용도적으로 되고 나중에 이제 건물들이 들어차는 거에 따라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또 다 세분화 되겠죠. 그때 가서 나중에 세분화 되더라도 지금은 도시지역이란 용도적으로 결정구역으로 봅니다. 동시에 도시지역으로만 볼까? 하나 더 봅니다. 뭐죠? 자, 이제는 저 도시개발구역은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관리가 필요해졌습니다. 어차피 신도시를 만들려면 난개발하면 안 되잖아. 따라서 무슨 계획들 하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그 지구단위 계획대로 개발해야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관리가 되겠죠. 그럼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려면 이 구역을 뭐로 정해야 되죠? 바로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해야 그 안에서 지구단위를 수립할 수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일단은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그 지역은 두 가지 구역으로 본다. 첫째, 도시지역이란 용도지역으로 결정고시행으로 보면서 동시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행으로 본다. 두 가지 다 결정되어 고시행으로 본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어디하고 어디다가 도시개발을 정했습니까? 바로 여기 도시적 외적, 도시적 외에 지정된 요 지구단위 계획구역하고 도시적 외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하고 또 하나 요 취락지구라는 거, 요 취락지구 요게를 도시개발구로 지정되면 이 지역은 뭐로 보지 아니한다?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안에 지정되는 지구단위 계획구로 볼까 안 볼까? 안 봅니다. 그냥 이 취락지구를 도시개발구로 지정해도 여기는 도시지역이 되지 않습니다. 또 지구단위 계획구로 보지도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또 도시적 외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로 지정하면 그냥 도시적 외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지 그게 도시적이 되는 것도 아니고 도시적에 지정되는 지구단위 계획구로 보지도 않는다. 도시적 외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이지 도시적으로 보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도시적 외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과 취락지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중은 도시적으로 보지 아니한다. 도시적에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뜻이다. 아주 중요한 거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그게 168페이지 맨 위에 나와 있죠. 두 번째, 이제는 지형도면의 고시는 중요한 거 아니니까 넘어가도 되고 세 번째, 도시개발구역의 개발행위 제한. 자, 이제 뭐가 지정됐습니까?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됐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는 함부로 개발행위 하지 말라. 어차피 신도시 만들 거라고 하잖아. 그럼 신도시 개발과 관련된 개발행위는 이외에는 하지 못하게 막는 게 맞겠죠. 그런데 언제부터 그런 거 함부로 못하게 할까?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기 위한 절차로서 아까 지정 절차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였었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있었죠.
따라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려고 공고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를 도시개발구로 지정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귀한 의견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공고하면 사람들이 고귀한 의견을 제시하러 온다고 했습니까? 바로 자기 땅으로 뛰어간다 그랬습니까? 자기 땅으로 뛰어갑니다. 가서 뭐 하죠? 빨리 수용방식으로 하려면 보상비를 많이 받아야 되니까 나대지를 그냥 방치하지 말고 건물 지어놓고 살고 있는 척하자. 아까 가시오 앞에 남아서 심고선 약용식물 재배하고 있는 척하자. 그래야 보상비가 많이 나오죠. 환지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환지 방식에서는 새로운 땅으로 바꿔주는 건데 그때 좋은 땅부터 누구한테 먼저 줄까? 종전의 땅 중에서 값어치가 제일 높은 땅부터 좋은 땅을 주는 게 원칙입니다. 평가식에서 좋은 땅으로 평가받은 땅은 그 땅이 가치가 높게 나온 땅만 좋은 걸 먼저 주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죠. 따라서 수용 방식으로 할 때는 보상비를 많이 받으려고,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좋은 땅을 환지로 받기 위해서 현재 있는 땅의 값어치를 끌어올리는 그런 개발 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 하게 내버려 둬야 됩니까? 막아야 됩니까? 막아야 된다고 그랬잖아. 따라서 언제부터 그런 개발 행위를 하면 허가받아야 될까? 바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도시개발구역에서 그런 7가지 개발 행위를 하면 특도 시장군수 구청장들에게 허가받고 하란다. 그래서 그때 허가받아야 돼. 특도 시장 군수에게 뭐 받으란다? 허가받고 한다. 사실은 관악구의 장들한테 허가받으라야 특시도 들어가야 되는데 이놈의 도시개발법에서는 특시, 세종시는 아직은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들어간 걸로 보셔야 돼. 어쨌든 특도 시장군수라고만 써있지만 특시도 들어간 걸로 생각하고 바로 그 관악의 장들한테 뭐 받고 할까? 이 구역 안에서 개발행위를 하면 허가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언제부터 허가받는다?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도시개발구역.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 공고만 나도 허가받아야 되고 도시개발구로 지정되고 나도 그때부터는 허가를 받아라. 둘 다 받아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먼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공고안에서 허가받았으면 나중에 구역 지정되고 나서 또 허가받을 필요는 없죠. 어쨌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공고만 나면 그 이후부터 개발행위는 허가받아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몇 가지를 허가받을까? 7가지가 허가 대상입니다. 건공형체, 분물주 이렇게 뭐라 그랬죠?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은 행위, 또 하나 중목의 벌채 및 식재라는 7가지 개발행위 하려면 허가받아라 라고 됐습니다. 그 중에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할 때는 허가받아라 하는데 이때 건축만 허가받는 게 아니고 건대용,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 3가지가 다 허가 대상이다. 어디에서는 도시개발 구역에서는 건축만 허가받는 게 아니고 건대용,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 3가지가 다 허가 대상이라는 거 그것도 심화 과정으로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밖에 나머지는 비슷한데 6번째 보면 물건을 쌓아놓는다 그랬는데 그때 옮기기 쉽지 않은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을 때 그때 허가받아란다. 옮기기 쉽지 않은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을 때 허가받아란다. 그 다음에 국토법과 다른 게 국토법은 6가지 개발행위가 허가 대상이 있었죠. 건공형체, 분물 해서 6가지인데 여기는 분물죽, 중목의 벌채 및 식재 그것도 허가받습니다. 자, 그런데 허가 안 받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들하고 마지막에 밑에 나오죠. 그게 바로 재복구 또는 재난수습 및 응급조치는 허가받지 않아도 됩니다. 또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경미한 것들 중에 나번 경작위한 토지 형질 변경 허가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라번 도시개발구에 남겨두기로 결정된 대지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것, 즉 까뭉개지 않고 그냥 두기로 한 땅에다 물건 쌓아놓는 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허가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있죠. 그 관상용 중목의 임시 식재. 관상용으로 보기 위해서 그런 나무를 임시 심어놓는 거 허가받지 않는데 다만 어디다가 관상용 중목을 임시 식재할 때는 허가받아야 한다. 경작지에다가 관상용 중목을 임시 식재할 때는 그건 무슨 대상? 허가 대상이 된다는 것. 그것도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네, 거기까지. 그 다음에 169페이지에 4번 기존 사업의 계속성 여부라고 되어 있죠. 자, 그건 무슨 말이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될 당시에 아직 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그 안에서 뭐였어? 인가나 허가 등을 받고 뭐 한 사람이 있다?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가 있더라.
인허가 등을 받아야 될 것 또는 받았거나 또 받은 것으로 본다 해놓고 이 안에서 공사나 사업에 착수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도시개발구로 지정되기 이전에야 인허가 등을 받고 공사나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 도시개발구역에 지정되면 기존에 공사하던 거 그거 때려치고 원상회복해야 될까요? 계속해도 될까요? 결론 계속 시행할 수 있다. 계속할 수는 있어. 다만 30일 이내에 뭐 해야 된다? 신고서를 제출하고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습니다. 30일 이내에 신고라는 절차는 필요하다는 것 그것도 같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도시개발과 관련돼서는 이제 거기까지가 이제 네 번째 지금까지는 도시개발의 지정 고시의 효과와 관련된 내용의 핵심이야. 그래서 지정고시의 효과 상당히 중요한 것들이죠. 이게 끝났고 이제 마지막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이 뭐 된 것으로 본다? 해제된 것으로 본다. 해제 의제죠. 자, 어떤 때 해제된 거로 보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공사가 완료돼 가지고 해제된 게 있고 공사가 시행되지 못하고 지지부진해 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도시개발구로 하지 말자라고 해서 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는 공사가 끝나서 해제되는 건 어떤 경우죠? 바로 공사완료 공고일 다음날. 원칙은 공사완료 공고일 다음날 해제될 거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그 무슨 방식으로 할 때만 다음 페이지 맨 위에 있어요. 170페이지 맨 위에 박스 속에 두 가지.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했는데 그럼 공사가 끝났다고 다 끝난 거야? 아니, 새로운 땅으로 바꿔주는 처분해야 끝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환지 처분 공고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공사가 끝났다고 공사완료 공고일 다음날이 아니고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날 공사가 다 끝난 거니까 그때 도시개발구역은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자, 그래 놓고 이제 그 밑에 뭐가 나오죠? 예외하고 나오는데 이 예외는 뭐죠? 먼저 구역부터 지정해 놓고 나중에 개발계획 수립하는 경우도 있더라. 선 구역 지정해 놓고 나중에 개발계획 수립하는 경우가 있더라. 이제 그거에 관한 내용인데 그거 하기 전에 먼저 내용이 있어요. 어떤 게 있죠? 170페이지에 보시면 그 맨 위에 있는 거 동그라미 2번 말고 동그라미 1번. 바로 뭐부터 정해놓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고시해 놓고 이걸 해제 이제는 이거 다 했네. 동그라미 3개를 그려놓은 게 있을까요? 그리고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이거 내려가 3년이 된 날까지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인가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없으면 3년이 되는 날에 다음날 그 도시개발구역 지정한 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자, 먼저 구역부터 지정해놓고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고시 할 때 이 개발계획이 나중이라는 게 몇 년입니까? 2년.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을 수립고시 하지 아니하면 역시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구역 지정은 해제된 거로 봅니다. 또 하나 여기서 개발계획이 수립고시 된 날부터 3년이 된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없어도 3년이 된 날의 다음날 구역 지정은 해제된 거로 본다. 이런 식으로 요 동그라미 3개 그려놓은 거 있죠? 이것도 잘 기억합니다. 다만 지정하는 구역의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 된다면 면적이 상당히 넓죠? 그때는 요 2년 이내에 2년이 된 날까지 개발계획 수립고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5년이 된 날까지만 개발계획 수립고시 하면 되고 이것도 개발계획 수립고시로부터 3년이 아니라 이때도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 될 때만은 5년이 된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시정이 없을 때 그때 다음날 구역 지정은 해제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 할 때는 요 2년이 5년, 3년이 5년으로 바뀌는데 뭐는 변함이 없다? 구역 지정고시로부터 3년이 될 때까지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없으면 3년이 된 날의 다음날 구역 지정은 해제된 거로 본다. 요 첫 번째 나온 거 있죠? 요거는 330만과 관계없이 항상 3년이지. 이건 5년으로 바뀌는 경우는 여기는 없다는 것. 그게 바로 170페이지 맨 위에 나오는 동그라미 1번 박스 속에 그것이 바로 요 내용이라는 거. 요거는 거야.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공사가 끝났을 때 공사완료 공고일 다음날인데 환지 방식으로 했다면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법조문을 이런 식으로 써놔서 헷갈려가지고 저는 유학집에서는 원칙은 동그라미 맨 위에 있는 거 170페이지 동그라미 맨 위에 있는 2번을 먼저 합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공사완료 공고일 다음날. 다만 환지 방식으로 했다면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날 해제된 걸로 보죠. 그 다음에는 이제 동그라미 1번과 예외의 동그라미 1, 2번 그 밑에는 예외의 동그라미 1, 2번 이 세 가지는 묶어서 공사가 시행되지 못한 경우에 해제된 거로 보는 사유 세 가지 그거를 정리한 거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자, 170페이지 맨 밑에. 자, 여기를 공사가 끝나가지고 이제 도시개발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구역 지정이 해제됐습니다. 뭐가 될까요? 그냥 도시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대로. 그런데 공사가 시행되지 못해서 요거 실시계획 인가 신청까지도 안 들어와 가지고 요거 실시계획 인가 신청도 안 들어서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 실시계획 인가도 안 받고 끝났으니까 하나도 삽 한 번 파보지도 못하고 도시개발이 못하고 끝났죠.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 아까 도시개발계획이 지정되면 그 지역은 뭐로 보기로 했었죠? 지정고시 효과. 그 지역은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로 결정되어 고시한 거라 본다 그랬잖아. 따라서 장차 개발될 도시지역이면서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지구단위 계획으로 봤는데 그게 공사가 시행되지 못해서 그 다음날 각각 해제돼 버리면 이제 도시개발 이게 해제됐죠? 그러면 도시적으로 보기로 했던 건 어떻게 되고 종래 용도죠. 바로 여기는 다시 농림적으로 환원되는 것. 종래 용도적으로 환원된 거로 보고 지구단위 계획구로 보기로 했던 건 뭐죠? 이거는 더 이상 개발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 수립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땐 지구단위 계획 구역은 폐지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용도지역은 종전의 용도적으로 환원된 거로 보고 지구단위 계획구로 보기로 했던 건 이거는 폐지된 거로 본다라는 거. 거기까지가 용도지역 등의 환원에 관한 마지막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가 뭐에 관한 거? 개발계획과 도시개발의 지정에 관한 내용들 전부 다 정리가 끝났습니다. 이제 잠시 쉬었다가 시행제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쉬었다 가시죠.